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투자에 핵 폭발을 터뜨려 드릴 핵점 대표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오늘 최고가를 경신하고 이제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38만 원을 찍고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고 보면 되죠.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이걸 조정이라고 합니다. 한번 올랐으니 이제 뺄 때가 된 거죠. 근데 그 뺄 때가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도 나도 같이 빼야 되는 건가? 아니면 삼성전자 얼마까지 올라갈까? 이게 제일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 패턴 그리고 추세에 대해서 과연 어떤 추세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전망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 추세에 힘을 실어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바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매수세가 저점에서 한번 나왔어요. 저점에서 한번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꾸준히 이제 계속 우상향을 했어요. 골드존이 한번 나오고 우리가 매수가 들어오는 폭등의 이런 패턴이 아니라 꾸준히 우상향하는 패턴이에요. 꾸준히 우상향하는 패턴은 당연히 개인들의 힘이 굉장히 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들이 사실 삼성전자를 이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꾸준히 담았던 거죠. 팔았다가 담았다가 팔았다가 담았다가, 그러면서 차트 패턴이 우상향하는 패턴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바로 엘리어트 파동인데, 엘리어트 파동은 참고로 5번째 파동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최고점을 찍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확히는 5번이죠. 그래서 5번으로 찍었는데 트럼프의 뭐 애매한 발언들, 종전이 됐다, 근데도 뭐 갑자기 폭탄을 떨어뜨리겠다,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당연히 투심, 특히 외인들과 기관이 이제 투자함에 있어서 수급을 넣는데 조금 애매하게 할 거고요. 머뭇머뭇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어차피 수익 봤으니까 한번 빼는 수급의 이탈도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서 조정이 발생했지만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아직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면 저의 기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이 골드존과 매수 그리고 매도 신호, 여기서 이제 충분히 제가 이 근거에 힘을 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삼성전자의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법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핵점 기법입니다. 핵점 기법. 자, 핵점 기법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세 가지 신호를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자, 이 매매의 기법, 핵점 매매가 뭐냐면, 일단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골드존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 골드존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기관, 증권에 메이저 자금이 유입되어야지 발생되는 겁니다. 즉 개인들이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온다 한들 이때 생기지 않아요. 메이저 자금이 발생해야지 생기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가 있습니다. 자, 핵점 매수, 매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헤지펀드 애들이, 이 헤지펀드 애들이 저점 매집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고점에서 분할 매도할 때, 이때 생기는 게 이 신호예요. 근데 한 가지 공식이 있어요. 이제 이 공식만 알면은 정말 끝입니다. 매수 신호, 즉 헤지펀드 애들의 매수 신호가 뜨고 10거래일 안에 골드존이 발생한다. 그러면 결론은 폭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헤지펀드 애들이 매집을 하고 10거래일 안에 골드존에 메이저 자금이 유입된다. 그럼 폭등입니다. 자, 그래서 제주반도체 한번 볼까요? 매수 신호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거래일 안에 골드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폭등. 그리고 바로 분할 매도 신호도 나오죠. 여러분, 이게 바로 논리와 기법으로 하는 주식이에요. 논리와 기법이 들어갔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매수 신호가 뜨고
10거래일 안에 골드존이 발생했다. 그러면 폭등. 그 중간중간에 뜨는 매도 신호는 말 그대로 분할 매도, 전량 매도가 아닙니다. 절대 분할 매도 신호예요. 그래서 분할 매도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순수하게 퍼센테이지만 따져볼게요. 자, 매수 신호가 발생하고 그냥 최고점까지 갔다고 했을 때 순수하게 퍼센테이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236.49%네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눈이 트이셨을 거예요. 분명히 골드존이 발생했고 매수 신호가 떴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폭등의 기법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폭등의 신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단계적인 상승이었다고. 폭등보다는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갑자기 폭발하는 것보단 단계적으로 층층이 쌓아가는 것이 나중에 건물 입장에서도 더 튼튼합니다. 갑자기 건물이 뿅 하고 생기는 그런 건물보다는 기둥부터 쌓아가는 건물이 훨씬 더 튼튼할 거라고요. 그 말인즉슨 삼성전자는 현재 이 자리에서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지라인이 수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지지라인을 버텨줄 거예요. 버티고 기술적 반등을 꾀한다고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보다는 오히려 단계적인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앞전에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사놨을 때 이 세력들의 목표가는 얼마일까요? 저는 제가 제 수치로 계산을 다 했을 때 이 세력들의 목표가는 최소 40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40만 원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계산을 해 봐야겠죠. 그러려면 이 40만 원에서 디테일한 계산식이 나오려면 결국 근거가 필요해요. 자, 이 근거를 제가 이 기법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그 근거를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테스입니다. 그 근거가 맞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테스라는 종목은 최근에 최고가를 찍으면서 큰 재미를 본 이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골드존이 발생합니다.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돼요. 네, 날짜상 이때가 4월 이제 거의 초중순이죠. 초중순. 요때 이제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골드존이 발생하죠. 그때 매수 신호가 떠서 저희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신호를 다 발송해 드렸습니다. 매수 신호가 떴다. 테스라는 종목에서. 자, 그래서 여기 평단가 말씀드렸고 이제 쭉 갑니다. 쭉 가는데 매도 신호가 중간에 떠요. 요런 거는 여러분 이때 매도 신호가 뜨는 것은 사실상 무시하는 매도 신호도 있어요. 분명히 매도가 강하게 일어날 때도 있는데 이 헤지펀드 애들이 근데 짧게 일어나는 즉 숏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숏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는 그냥 무시합니다. 왜냐면 결국에 단타라는 얘기하니까. 근데 이때 테스라는 기업은 사실 단타 칠 기업이 아니라 반도체의 소부장 기업으로서 조금 더 우리가 해지의 느낌으로 만약 반도체가 가는데 반도체가 힘이 빠질 때는 해지의 느낌으로 제가 진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겁이 날 일이 없었죠. 이거를 이 매도 신호를 숏인지 아니면은 크게 치는 이제 좀 매도를 크게 치는 건지 요런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주식의 경험과 이제 과학으로 또는 논리, 기법 이런 걸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걸로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앞전에 매도 신호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두 번째 매도 신호, 세 번째 매도 신호 다 무시합니다. 다 무시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 첫 번째 매수 신호 드렸을 때 그 이후로 가면은 충분히 여기까지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이때 근데 매수 신호가 한 번 더 뜹니다. 제가 얘기해요. 춤에 가시죠. 신호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춤에 갔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르죠. 요때 매도 신호 떴지만은 요거는 무시했습니다. 왜? 숏이니까요. 그냥 짧게 치고 빠지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가 한 번 더 주춤합니다. 박스권 요때 매도 신호. 요때가 아마도 이때는 1차 분할 매도를 했을 거예요. 분할 매도. 자, 하지만 1차 분할 매도 오케이. 자, 요때 세력들 따라가면 됩니다. 결국 헤지펀드 애들 그런 세력들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 다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매도는 무시하고 이제 이렇게 좀 크게 칠 때 요때 1번 분할 매수를 했구나. 첫 번째 분할 매수를 했구나. 오케이. 분할 매수하고 좀 더 지켜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업이, 제가 기업 분석도 한다 그랬죠. 가치 분석도 합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두 번째 또 들어가요. 네, 총 세 번째 들어가죠. 그러니까 세 번째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폭등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얘네가 2차 분할 매도를 합니다. 2차 분할. 이때 전량이 나가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들어오는 금액은 여러분 사실상 개인들이나 기관 뭐 이쪽이 더 컸지, 이쪽 애들이 이 메이저 자금이 사실상 다 털어 나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여기서 호재로 인해서 돈을 더 집어넣으니까 결국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이때 고점을 돌파해버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추세선을 한번 그어봤을 때 여기죠.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최고점까지 이렇게 했을 때, 자, 퍼센트를 봐야죠. 퍼센트가 몇 퍼센트가 나오냐 했을 때 168%가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게 주식이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논리 그리고 기법으로 만들어낸 과학이죠.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골드존 뜨고 핵점 매수 신호 뜨고 매도 떴을 때 내가 어떻게, 정말 신호만 받으면 되죠. 사실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신호만 받으신 거예요. 메이저 자금 유입됐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 신호 떴네요. 매도 신호 떴지만 이거 무시할게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한 번 더 떴는데 요때는 1차 분할 매도입니다. 네, 분할 매도예요. 자, 여러분 분할 매도 어느 정도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여러분 세 번째 매수 들어갑니다. 세 번째 매수. 그리고 분할 매도 떴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더 버티겠습니다. 왜? 가치가 충분히 밸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고점 떴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퍼센트 몇 퍼센트라고요? 168%라 이 말이죠. 이런 걸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면서 해야 된다. 이게 근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테스 같은 종목이 또 없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히든 종목 있잖아요. 히든 종목 있습니다. 자, 지금 테스 차트랑 볼 때 어떻습니까? 골드존 발생했죠. 골드존 발생하고 매수 신호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살짝 올랐을 때 매도 신호 떴지만은 네, 전혀 걱정 안 하죠. 네, 걱정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매수 신호 또 뜹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되고 매수 신호가 떴다라는 것은 결국 매집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매집이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지면서 결국 횡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테스 같은 그런 이제 종목에 이 친구 역시도 가치 분석은 제가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호재가 하나 터뜨려 준다면은, 정말 핵폭발에 딱 터뜨릴 버튼 하나만 눌러준다면 사실 이 친구 여기서 매수 신호 돼 있고 매집 돼 있으니까 한번 크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주식은 논리와 기법으로 해야 돼요. 그 논리와 기법은 네, 말씀드렸지만 골드존 그리고 이제 헤지펀드 애들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요 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이 히든 종목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제 번호 010-3489-2925번으로 핵점, 네, 핵점이라고 치기가 너무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 그럼 그냥 숫자 1번이라고 쳐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를 얻어가는 거죠. 아까 1번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이 제 신호 수식도 받아가시는 거고 히든 종목도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 안 받습니다.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요. 그냥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제 연락처 3489-2925번으로 문자 주셔가지고 이제 수식도 받아가시고 히든 종목도 알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핵점 기법, 이 골드존과 핵점 매수 매도, 이 핵점 기법으로 과연 실전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장입니다. 네, 키움증권에서 나온 상장이고요. 네, 1억 대회 탑10. 네, 보시면은 여기 닉네임, 네, 중간에 제가 모자이크 처리는 했지만 여기 닉네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키움 영웅전 2023년 3월, 네, 이렇게 네, 다 있고요. 감사장도 받았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상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터넷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조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실제 인터넷 사이트고요. 뭐 조작이나 그런 게 불가능한 실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2023년 3월에 제가 이제 거의 탑10 안에 들었으니까요. 그러면 2023년 3월로 가보겠습니다. 2023년 3월입니다. 여기서 이제 갔을 때 보시면은 2023년 1억 대회 여기 탑10 방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자, 그래서 이거랑 다시 상장을 보여드리면은 이 상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전에서도 핵점 기법이 검증이 됐다. 요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종목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근거와 그리고 자신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친구 40만 원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기업 전망을 다시 한번 얘기해서 우리가 봐야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친구는 어떻게 해도 갈 놈입니다. 즉, 난 놈은 난 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삼성전자는 크게 두려울 게 없죠. 왜냐면 지금 FOMC에서 매파적 기조를 유지했다고 이제 하더라도 결론은 여기서 기조를 그런 식으로 유지하면 $1나 그 다음에 또 트럼프가 뭐 자꾸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국제 유가에 영향이 간다고 칩시다. 자,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만약에 국제 유가가 진짜 종전으로 인해서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정말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같이 호재를 받습니다. 정확히는 빅테크의 카펙스 상한선이 개방되겠죠. 설비 투자가 이제 개방되면서 삼성전자가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수요가 더 늘어나면 사실상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삼성전자가 2분기에도 다시 한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이때 이 주가는 아직도 사실상 저렴하지 않나 라고 감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 환율이 올라간다고 칩시다. $1 환율이 올라가면 사실 삼성전자는 그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에서 달러를 가장 많이 버는 기업이에요. 쉽게 말해 우리가 반도체 팔 때 한국 돈으로 팔지 않겠죠. 외국 돈으로 팔겠죠. 근데 달러 환율이 오르면은 FOMC가 그렇게 하면서 달러 환율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알아서 환차익을 얻게 됩니다. 반도체를 팔면서 벌어다 들이는 외화로 인해서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환차익을 받으면 정확히는 DS 부분이죠. 우리 메모리 반도체. 그러면 여기 1분기에 42.8%까지 치솟았던 이 영업이익이 고환율 효과를 만나면 사실 2분기는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근거에 기반해서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제가 1차 목표가를 40만 원을 잡은 거예요. 정말 연속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갱신할 발판이 만들어지는 거죠. 환율까지 올라준다면. 이렇게 되면 더군다나 사실 삼성전자는 두려울 게 없는 종목이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려울 게 없다. 그러면 나쁜 게 혹시 있나라고 한다면, 그나마 이제 나쁜 것은 바로 이제 38만 원 고점을 찍고 계속 이게 우상향을 했잖아요. 그러면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것이 좀 나쁜 소식이라면 나쁜 소식이겠죠. 숨고르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짧지도 않을 거예요. 너무 우상향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최대한 이제 숨고르기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략이에요. 숨고르기 구간이 디테일하게 얼마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숨고르기 구간에서 내가 추매를 해도 되는지, 또 하나 숨고르기 구간이 끝났을 때 올라간다고 치면은 이 목표가에서 내가 더 추매를 할 건지 매도를 할 것인지, 이런 전략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의 평단가겠죠. 내가 38만 원에 새롭게 들어갔던지, 아니면은 25만 원부터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 20만 원에 가지고 있던지, 결국 나의 비중과 평단에 따라 앞으로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바라보는 전략도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게 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거는 여기 있는 전화번호 010-3489-2925 이 번호로 삼성전자
이 종목의 비중과 평단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순차적으로 한 분씩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대응 전략을 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삼성전자 비중과 평단을 보내주시면은 여러분의 평단에 맞게 목표가까지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짜야 되는지 전부 다 무료입니다, 여러분. 돈 안 받아요. 무료로 짜 드릴 거예요. 무료로. 그러니 내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마디만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사실 기회의 종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후회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후회도 할 수 있습니다. 후회는 나의 뒤를 보게 만듭니다. 자꾸 뒤만 보게 만들어요. 하지만 기회는 앞을 보게 만듭니다. 지금 앞으로 찾아올 숨고르기 구간과 목표가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냐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핵점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